이거 제가 숫자 제대로 본 거 맞죠? 14만 원에 공장을 팔았다고요? 맞아요. 그럼 제가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4만 원 맞죠? 맞아요. 네. 14만 원 맞아. 뒤에 뭐 붙어 있는 네, 거 아니고? 없었어요. 어떻게 14만 원에 공장을 팔죠? 땅을 팔아도 저거보다 더 나올 텐데. 지금 러시아 운영하면 몇 천억씩 날아간다니까. 생산을 못 한다니까. 누가 14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뭐죠? 그냥 일반인이 샀나요? 일반인은 아니고 국영기업은 넘겨져 잘 못 봤는데 뭐 딜러 있어요. 딜러에 뭐 아트바이너스 인수했습니다. 예. 아트바이너스 인수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가격이 낮다고는데 실은 닛산이라든가 르노도 가격 판가격을 보시면 놀랄 거면 얼마에 르노가 팔았는데요? 닛산이 1루로 1,400원에 팔았습니다. 그거보다는 많이 받았네요. 닛산이 2루블이네. 28원 받았네. 28원. 아니 그거 왜 받은 거예요? 닛산이 28원이고 닛산이 28원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철저한 르노가 1유로 1,400원에 팔았습니다. 이유는 이 바이백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백 조건으로 2년 안에 다시 가져오는 조건으로 팔았고 앞서 말한 의원님의 지적대로 공장이 돌아갈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멈추는 게 낫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가도 그에 동시 반영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시장에서 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위까지 올라갔어요.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올라간 기업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급격하게 생산이 중단된 이후로 급격하게 앞서 생산비를 떠나서 유지비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공장 매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 시세로 한 4천억 정도 되는 공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격에 이 가격에 팔았다는 말이 안 되지만 실은 이 안에는 반드시 바이백 조건이 있고 우리가 2년 후에 사올 때 원가로 사오니 판가격에 사오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시세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로 봤을 때 현대 자동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은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잘했다고 보는데요. 지난해 하이네켄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맥주 회사. 네, 러시아에 이제 공장을 짓고 진출해 있는 기업인데 지난해 1달러 1불에 팔았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받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왜 받는 거예요? 왜 뭐 1불이든 14만 원의 주식을 그 회사를 파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드 사태가 있었던 2009년 10년 이때 이제 롯데그룹에서 중국의 롯데마트가 엄청나게 진출해 있었거든요.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헐값에 매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롯데그룹 측에서는 연간 단위로 해서 그냥 장사를 안 하고 있어도 1년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 인건비가 나간답니다. 네. 그래서 앉아서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빨리 파는 게 이익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현대차가 이번에 러시아 공장 매각 14만 원이든 140만 원이든 잘 판 겁니다. 그렇죠. 안 팔아서 큰일 났죠. 네. 이거 그럼 다시 살 때도 14만 원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이백 그거는 조건. 아마 시가로 사는 게 시가로 사야 될 거예요. 그럼 억울한데요? 네네. 뭐 2년인데 2년 이내에 혹시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년 지나서 사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년 내에 전쟁이 끝나고 네. 우리가 다른 조건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해되는 거는 2년 지나고 전쟁 끝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 보니까 시가 올라간다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아까 르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기업들의 계약 조건을 보시면은 네. 일단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있는 모든 생산 시설, 생산 공장에 대해서 원자재를 들이는 것부터 그리고는 거기서 뭔가 생산을 한다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곳들도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한 그 과정에서 기존에 깔려있는 인프라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어찌 보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대차 역시도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왔던 거거든요. 그런 비용적인 부담에 있어서 이거를 뭐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두고 어찌 보면은 그냥 헐값에 넘겼다, 그냥 쓰세요라고 넘겨준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고 난 뒤에 다시 러시아 진출을 선언하게 되면은 사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러시아가 과거에 이제 르노 같은 경우에도 이게 5년 내 정도에서는 다시 사올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마찬가지로 1유로 말 그대로 14만 원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금액일 뿐 그냥 그동안에 러시아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러시아 현지에서 돌리라라고 이렇게 약간 양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2년 내에 전쟁이 끝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푸틴이나 우크라이나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전쟁이 이제 둘 다 힘든 상황에 치닫고 있다.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제 끝에 몰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둘 다 전쟁을 끝낼 생각은 없다라는 게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오히려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한 많은 이슈들이 유대인 쪽으로 그리고 아랍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점. 그래서 약간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은 2년 정도 기간이면은 좀 짧지 않나라고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가는 이제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난 8월 달부터 기사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미 14만 원에 판다. 러시아 마켓 자체가 한 60% 이상 빠졌고 규모가 러시아 그 시장 자체가 네. 그 생산도 한 60, 70%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마켓 쉐어도 보면 8% 9%도 안 되게 네. 8위 9위 떨어졌고 중국이 이미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녹아서 주가에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해서는 주가는 나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혹시라도 대사서 나중에 다 대사한다고 중국의 마켓시어가 50% 올라가는데 옛날에 마켓 돌아갈지 이거는 퀘스천인데 그런 퀘스천을 지금 주가에 이미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걸 현대차가 만약에 다시 사올 수 있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요. 현대차가 사오려면은 푸틴이 사망해야 됩니다. 러시아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럴 푸틴이 일은 없으니까. 혹시 모르죠. 푸틴 그 대통령이 몇 살이죠? 사망이 그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암살 말고도 네, 몇 갑자기 심장마비로 살이시죠? 죽을 수도 있지. 70 그죠, 얼마 하나, 전에도 쓰러지셨죠. 70 초반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다고 네. 남에게 남지 않- 죽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왜냐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멀리 네, 가세요? 네, 이게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의 현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규제 안 풀어줍니다. 제재 안 풀려요. 2년이 안 되겠네. 그러면은 공장을 다시 사온다라는 것 자체도 또 손해를 보는 행동이 될 것이고 러시아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서방 국가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꺼려지는 곳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의 정권이 바뀌어야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다시 뭐 현대차가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면은 이 러시아 시장이 이제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 함께 그 투자 등급, 신용 등급에 더 트리플 A에서 좀 밀려난 뒤에 다시 한번 이게 복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웠는데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좀 앞서가는 느낌도 있고요. 제가 올 한 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주가 수익률을 좀 봤더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20% 안팎이 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40% 안팎의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여러분, 현대기아차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 4배인가요? 굉장히 싸죠. 조금 올라갔나? 조금 그 올라갔어요. 5배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낮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낮게 형성됐다면 놀랄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주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애플차에 의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후의 모습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특히 캐피탈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기본적으로 기존금리가 한 3%대만 온다 하고 캐피탈 금리가 6%대만 유지한다면 현대 기아차는 다시 상승할 수 있고 특히 2024년도에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되고 금리가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또다시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현대 기아차의 주력적으로 현대 전기차 시장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입니다. 네. 미만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고 나간다면 새로운 섹터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성공 섹터 중에서 본다면 비상장 주식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당히 좋은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 자동차 그룹이 전체 비중의 8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소프트뱅크에서 2021년도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하면서 최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네. 이때 인수 당시에 정의선 회장의 개인적인 사재까지 털어서 20% 지분을 확보한 만큼 현재 성당 섹터 부분에서도 2024년도에 현대 자동차 기업은 상당히 나고 지금 있는 이 주가도 전혀 주가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최소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한 25만에서 30만 원까지 달려가도 문제가 없는 포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를 지금 사야 합니다라는 발언으로 시장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분이 있으십니다. 김대신 교수님. 네, 사야 그 됩니다. 다음날 바로 주가가 그 수급 특징주 그때 뭐였죠?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가 가는데 현대 위아를 부품주를 사야 된다는 현대위아를 말씀이죠. 말씀하셨죠. 이게 이 전환 단계입니다. 지수에. 그리고 네. 가치 섹터라는 또 다른 또 시장의 흐름도 엮여 있고요. 그렇죠. 좀 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갈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나왔어요. 앞서 그랬을 텐데.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네. 핵심은 금리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가 한 달 전만 해도 4.1%였는데요. 지금 3.2%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마찬가지로 리스나 할부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계속 자동차 살 거거든요. 올해 자동차주가 못 갔던 이유는 수출은 잘 되는데요. 내수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이 내수가 살아나겠죠. 그럼 자동차주는 더 가야죠. 저도 내년에 금리 좀 떨어지면은 차를 좀 바꾸고 그리고 싶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아까 금리 때문에 미국도 포드나 GM이 간 것도 고금리 내려가서 네. 그거잖아요. 미리 반영해서 주가는 미리 가는 거니까. 네. 또 하나는 그 배터리 가격이 지금 가야 되는데 양극재 포함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가격이 내려가서 자동차 업체한테 반영되는 게 언제냐면 내년도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의 그 마진 자체가 네. 그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올해보다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또 판관비 어떻게 쓰고 막 근데 판관비 쓰는 거에 어느 상당 부분을 그 배터리나 이런 재료비의 하락을 해서 보완하거나 또는 프로모션 비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프로모션 쓰면 마켓 셰어가 늘어날 것이고 프로모션 안 쓰면은 마진이 버틸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PER이 피커해서 걱정됐던 것이 조금 그 우려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현대 기아가 GM 포드하고 경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전체적인 산업에서의 그런 고금리 인하하고 프로모션, 마켓시어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멀티플이 당분간은 조금 더 상향돼도 문제가 없고 네. 또 지금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6% 7% 올라가니까 그런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린 택배 관련 주식도 배당 같은 거인데 거기랑 거기랑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쟁할 수도 경쟁도 뒤지가 않는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현차 기차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기대감을 좀 더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먼저 김장렬 교수, 현대기아차 중단기적으로 중장기 아니고 중단기군요.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교수, 자동차는 기아다. 소영주 교수, 간단하게 호재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테이블 교수는 실적은 최대, 업황은 최악, 투자는 장투 하면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던졌습니다. 네, 오늘 짱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